제가 오늘 왜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바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요 화장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백 화장품은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를 집어넣고 만들게 되면 미백 기능성으로 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다른 것과 뭐가 다를까요? 라고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아주 멜라닌 색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소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성분들은 이 타이로시나제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죠. 이 제품에는 타이로시나제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을 때 그 타이로시나제를 분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 성분 뭘까요? 바로 리놀릭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리놀릭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미 생성이 되어져 버린 이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를 빠르게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타이로시나제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는 성분은 안 들어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백 기능성 원료 어떤 거 얘기 드렸죠?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했죠? 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정말 미백에 최적화되어 있는 원료예요. 그러다 보니 미백 화장품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트러블을 유발한다 내지는 트러블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여태까지 아주 큰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백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라는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원료를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미백 기능성 원료를 선택을 했어요. 그 원료가 바로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사실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이 미백 성분은 아직 시중에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에요. 왜냐? 얘는 천연이고요. 그리고 생산될 수 있는 그 원료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금액대가 고가예요. 제가 한번 그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그 성분, 그 원료를 공급하는 프랑스 업체와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알파비사보롤의 미백 효과는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프랑스 원료 공급 업체의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파비사보롤이 미백 역할을 하나요? 라고 저한테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백 기능성 원료로 허가가 난 물질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유럽 쪽에서는 이 알파비사보롤이 항균, 항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성분으로 많이 쓰이고, 두 번째,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보습을 지지해주는 역할, 모든 화장품들의 이 보습의 역할로 들어가는 성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캐치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미백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단점 두 가지. 트러블 피부. 트러블 피부라는 건 바로 염증이에요. 피부에 생기는 이 염증이 어떻게 보면 계속 유발이 되고 심해지거나 없었던 것이 생기는 가능성. 이게 사실은 미백 화장품이 갖고 있던 가장 고질적인 단점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이 성분에는 아주 강력한 항균, 항염작용을 갖고 있는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비사보롤이 갖고 있는 이 항균, 항염작용은 오히려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는 이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성분을 보습제의 역할로 많이 사용한다고. 자, 미백 제품들이 건조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셨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알파 비사보롤이라고 하는 미백 기능성 성분은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분이 한국에서는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로시나제의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제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굳이 알파 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성분을 초이스한 데는 바로 그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파 비사보롤이라고 하는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와 그리고 이 타이로시나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 어려운 단어,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리놀릭산이라고 하는 성분, 이 성분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제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이 라누벨포의 김 대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사실 뭐 쉽게 조합도 할 수 있어요. 네, 쉽게 조합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어떤 거냐? 미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질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간반기미예요. 간반기미? 이름이 어려워요. 간반기미. 간반기미란 이 피부에 양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넓고 얇게 퍼져 있는 대칭형의 기미 색소를 의미해요. 간반기미. 그런데 이 간반기미는 피부과 원장님들도 와우, 이거는 치료하기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학을 띠는 이 색소 중에 하나예요. 이 간반기미 과연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할까요? 사실 화장품으로 치료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간반기미가 생성이 되는 그 원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억제시켜줬을 때 효과를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품에다가 간반기미에 효과적인 성분까지 집어넣었어요. 와, 그런 게 뭐예요? 그 성분은 어떤 성분이죠?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바로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트라넥삼산? 얘도 성분이 어렵죠? 사실 트라넥삼산은 미백 고시 원료로 허가를 받은 성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이 원료 자체, 성분 자체는 원래 지혈제로 사용하는 주사제로 나왔던 성분이에요. 엥? 지혈제라고요? 지혈제랑 미백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지혈제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몸속에서 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부위에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바깥으로 피가 배출이 되는 것, 출혈이죠, 일미. 이 출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혈제예요. 급격하게 이 피의 응고를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출혈을 막아주는 게 지혈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원래 트라넥삼산은 주사제로 수술실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트라넥삼산을 가지고 주사제를 만든 회사의 연구원이 이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용액에 자꾸 손을 담그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손이 엄청나게 하얘지는 거예요. 와, 얘는 지혈제로 나온 성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미백의 효과가 있네 라고 밝혀지면서 이 성분들이 일본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미백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막 대대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성분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트라넥삼산을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그 지혈제가 하는 성분 중에 그 효과, 지혈제가 하는 역할은 사실 피가 넓게 퍼져나가서 출혈이 되는 부위를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응고시켜서 이 출혈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항플라즈민이라고 하는 이 지혈제의 역할이 바로 이 간반기미, 이 멜라닌 색소가 엷고 넓게 피부에 분포하게 되는 것을
응고시켜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넥삼산은 말씀드렸죠. 엷고 넓게 양쪽에 대칭형으로 생기는 간반기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화장품 하나만으로 미백의 효과를 완벽하게 본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야겠죠.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미백을 보조하는 역할로 화장품은 굉장히 뛰어난 보조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넥삼산은 말씀드렸듯이 간반기미가 넓게 퍼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분, 지금 말씀드렸었어요. 알파비사브롤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타이로시나아제라고 하는 효소, 멜라닌 색소를 자극시켜서 피부에 색소를 올라오게 하는 이 타이로시나아제, 이 타이로시나아제의 생성 단계부터 차단시켜주는,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에 더불어 얘는 항염과 항균 작용, 그리고 보습 작용까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리놀릭산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 타이로시나아제가 이미 생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생성이 되어버린 효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분해를 시켜줘야겠죠. 빠르게 몸속에서 분해를 시키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이 리놀릭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트라넥삼산이라고 해서 지혈제로 쓰이는 성분인데, 이 간반기미, 멜라닌 색소가 엷고 넓게 퍼지는 것을 이 지혈제의 역할로 잡아주는 역할, 이 역할까지 다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봤을 때 멀티미백, 이 멀티미백이 가능한 그런 화장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